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팔랑까오 역세권 가지고 로케이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케이션 내용은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처음에는 좀 한국 분들한테 익숙한 지역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통로하고 프롬퐁 해드렸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팔랑까오하고 또 다른 곳 한 곳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국 분들에게 좀 익숙치 않은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점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익숙한 지역부터 해야 그걸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보더라도 이해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분들에게 익숙한 지역부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잘 보시면 아속에서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곳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4년 전, 거의 5년 전이죠, 팔고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당시에 판매했을 때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콘도들이 분양이 됐고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그리고 완성된 콘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건 그 콘도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투자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실망하시는 분들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신 분들 듣기 싫으시면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실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지역이 발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태국 증권거래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중국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게도 중국 가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투자가 많이 하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요 도로가 팔람까오 로드입니다. 요 라마9 로드죠. 그래서 이쪽에 보도 이렇게 보면 라마9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 있는 콘도들도 다 라마9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팔랑까오 역세권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그러니까 라마9 역세권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냥 라마9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쭉 가면 이렇게 공항까지 가게 되는 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도로 있죠.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해 드린 도로가 여기 보시면 라차다피색 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쭉 우회를 하는 도로입니다. 한 바퀴. 그래서 실제로 이쪽 지역에 콘도의 옥상에 올라가서 쫙 바라보면 이 도로를 타고 건물들이 쭉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 2개가 크로스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전철이 없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철이 MRT 여기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포춘타운이고 여기가 센탐 팔랑까오입니다. 자, 그래서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사거리의 특징은 행정구역이 3군데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라차다피색 로드라고 했죠. 딱 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아니라 요 아래에 보면 운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운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를 기점으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은 화익강이 되고요. 이쪽은 딘댕이고 이쪽이 라차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콘도 투자를 하면 짠옷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짠옷 나오는 토지청이 전부 다 다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구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구가 한꺼번에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개발도는 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또 교통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중요한 도로 두 개가 만나다 보니까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영상 찍은 걸 보시면 이게 오후 2시에 찍은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회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국은 좌회전이 아니고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하고 있는 걸 보시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우회전 차량이 꼬리 물고 있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쭉 제가 요 길 타고 아속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차가 가장 많이 막히는 지역은 커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속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마어마하게 막히냐면 여기 그림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차가 막혀 있는 게 보이죠. 폐차부리까지 엄청나게 막힙니다. 여기는 하루 종일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러시아워 시간에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막히는 게 여기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건 그나마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보다는 적게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 길이 가장 많이 막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딱 기준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딱 보면 위치적으로 교통이 안 좋은 위치가 딱 나옵니다. 어디가 가장 안 좋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똑같은 행정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위쪽은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아래쪽은 개발이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교각이 있으니까 이쪽 지역에 면적이 한계가 있으니까 개발이 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보면 콘도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차로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여기서 차로 가지고 다녔을 때 이쪽 지역에 집이 있으면요. 움직이는 데 정말 제약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막히기 때문이죠. 어떻게 가려고 해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여기를 안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나가고 유턴하고 이쪽으로 가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세히 보시면 건물이 여기 허가난 콘도들 건물이 여기 허가난 콘도들 건물보다 낮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세히 보면 요 앞에도 지금 콘도가 있죠. 요게 28층입니다. 이쪽에 지금 새로 생긴 콘도는 요거보다는 더 높습니다. 높이를 올리려고 길쭉하게 지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땅을 길게 사서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쪽보다도 훨씬 더 용적률과 건폐율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개발도 제일 안 돼 있습니다. 잘 보면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지금. 그렇죠? 이렇게 좋은 지역에 이런 상태로 방치된 땅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을 가보면 아예 다르거든요. 보시면 건너편은 아예 다르죠. 건너편은 아예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콘도가 훨씬 좋고요. 저쪽의 콘도가 훨씬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조금 시끄러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콘도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는 훨씬 조용합니다. 안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비슷해 보여도 오해할 수 있는 도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좀 나가서 바로 이쪽으로 빠져도 되고요. 이쪽으로 빠져도 되고, 위쪽으로 빠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교통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보면 여기는 지금 건물이 없죠. 이게
빈냉하고 화익강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쭉 올라가서 화익강 옆쪽으로 가도 보시면 이쪽에 호텔이나 콘도들이 쭉 있고요. 이쪽은 거의 없죠. 그죠? 건물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도가 다른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쪽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도 건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보면 여기는 개발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개발되더라도 다른 것들이 다 개발되고 나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잘 보면 이쪽에 가야지만 콘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까지 나가야지만 콘도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한데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죠. 그리고 여기가 길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가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위치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나가서 콘도들이 만들어지고 허가가 나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 지역은 여기 통행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통행량이. 그래서 이쪽은 지금 전부 다 콘도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반대쪽은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중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지었지만 이렇게 벨 콘도 이런 거 보시면 다 홍콩식으로 지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TC 그린 콘도도 홍콩식으로 지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콘도 짓는 것도 좀 콘도들이 크죠. 전체적으로. 콘도들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콘도들이 큰 거는 보통 중국 자본 많이 들어간 회사들이 지을 때 이렇게 중국스럽게 콘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중국 자본이 아니라 대부분 태국 회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태국식으로 건물들이 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조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팔랑까오 역세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는 알려드리면 어차피 안 팔고 있으니까 제일 좋은 위치를 알려드리면 여기하고 여기가 가장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악의 위치에 있는 콘도가 뭐 이런 콘도들이 이제 최악의 위치에 있는 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팔랑까오 역세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중국 사람도 많고 또 아속에서 가깝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쪽에서 투자할 때 이 로케이션이 아닙니다. 제가 5년 가까이 여기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로케이션 때문이거나 또는 콘도의 겉모양, 뭐 퍼실리티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콘도를 찾을 때 위치 보고요. 콘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 보고요. 겉모양, 주변에 뭐 있는지 이런 거 주로 보고 콘도를 고릅니다. 이렇게 콘도를 고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냥 겉모양 좋고 여러분들 보기에 좋은 콘도로 팔려고 하면 무수히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팔지 않느냐? 그런 콘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면 안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생활 팁 라면 사는 거 지금 라면을 보시면 마마 라면 사실 때 라면이 한 3가지 정도 눈에 확 띕니다. 근데 봉투를 보시면 분홍색 봉투 주로 사죠. 그 다음에 주황색 봉투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똠양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맛입니다. 근데 요게 그냥 먹으면 처음에 제일 먹기 편안합니다. 두 개는 이제 똠양 라면인데 분홍색을 주로 사는데 분홍색은 클리어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리미하지 않은 똠양 라면이고요. 주황색이 크리미한 똠양 라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음식점에 가면 라면도 썰어 넣고 계란 노른자도 한 몇 개 넣고 뭐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라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통 뭘로 만드냐면 분홍색 라면이 아니고요. 이 주황색 라면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라면도 많이 보셨을 텐데 요 라면은 끓여 먹으면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근데 이 라면은 왜 얘기하냐? 요 라면이 이제
팥씨유 만들 때, 그러니까 면만 삶아가지고 다른 요리로 응용할 때는 보통 요라면에 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간단하게 이 똠양라면하고 요 지금 팥씨유에 활용하는 라면하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게 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라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라면도 심화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